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여기 16년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후 그 세상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대학에 입학, 캠브리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타라 웨스트 오버이고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제목은 배움의 발견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게 회고록이라고? 다 사실이야?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꼭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읽는 내내 불쾌했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울증과 극심한 편집증까지 있는 모르몬교 광신도 아버지에게 동조하며 동종요법을 맹신하는 어머니, 이런 부모가 만들어 놓은 왕국에서 7남매는 세상과 단절된 채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타라는 그중 막내로 셋째 오빠인 타일러에 의해 배움의 희망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나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며 결국 진정한 나를 찾아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아버지의 기가 느껴졌다. 다시 익숙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1시간 전까지 외할머니가 내게 가졌던 위력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타라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 바로 자신이 누군가의 소유인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번도 야생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 그는 다른 세상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 미치게 만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세상, 누구도 태우지 않을 수 있는 산 위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아온 세상만이, 내가 보도록 누군가가 그려놓은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아는 그 믿음이 슬프지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세상을 내가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파서 울고 있을 뿐이야. 이것은 그날 밤의 기억, 이후 10년 동안 그와 같은 수많은 밤들의 기억을 규정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나 스스로를 부서뜨릴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로 보게 됐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경험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오빠는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그 경험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경험의 영향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나의 상처의 크기가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상처를 희석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들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집어삼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타라는 상황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견딥니다. 금방 깨져버릴지도 모르는 그 얇은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가엾은 소녀 타라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때 내가 이해한 한 가지는 내가 나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것. 내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지자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스스로 타고난 본연의 가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 말이다. 아버지가 만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타라지만 타일러 오빠의 이런 말의 영향으로 지금의 타라가 될 수 있는 싹을 틔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족들과의 갈등과 협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기로 한 타라의 손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준 사람도 타일러 오빠입니다. 타라는 그런 오빠에 대한 고마움을 맨 첫 장에 표현합니다. 타일러 오빠에게 이 책을 바친다. 앞뒤말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대담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살겠다는 확신. 그날 밤 내가 쓴 단어들 중 가장 강한 단어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혹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라고 쓴 부분 말이다.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길 거부한 것은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특권이었다. 그때까지의 내 삶은 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서술되어져 왔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절대적이었다. 내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만큼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 발씩 내딛는 타라가 대견했습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서술되지 않도록 하는 특권.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닐까요? 바람을 받으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받으며 서 있는 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지상에서 이 정도 바람을 맞고 쓰러지지 않는다면 공중에서도 이 정도 바람에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유일한 차이는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더 이상 내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있으면 아버지는 속삭였었다. 우리가 널 데리러 갈 수 있어. 어디에 있든지. 들에 묻힌 지하 탱크에 연료가 4,000리터나 있으니 종말이 오면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 안전한 곳으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바다를 건너가 버리면. 아버지의 이 말이 너무나 슬프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과대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그래도 자신의 딸만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가 참으로 가엾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오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왔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딸인데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한평생을 다시 살았다. 그것은 실제 내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나는 다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마술 같은 그 말의 힘을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엄마가 자신이 되고 싶었던 엄마가 내게 되어주지 못했다는 말을 한 순간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되고 싶었던 엄마가 되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아버지처럼 아픈 것도 아닌데 아버지를 따르며 한편으로는 타라가 뭘 원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타라를 완전히 믿어주지 않는 엄마가 저는 이상합니다. 아버지 몰래 춤추는 옷을 사주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타라를 위해 서류도 준비해주고 타라의 행동을 이해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아버지를 불러주는 엄마지만 정작 타라가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손을 놓는 분. 타라는 이때의 엄마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의지를 늘 완벽하게 반영해 오던 엄마는 그날 밤 내 의지를 반영하고 있던 것 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텅 빈 말들이었고 이제는 또 다른 더 강한 물결에 떠내려가 버린 말들이었다. 죄책감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래된 불만들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탓하기를 멈춘 후에야 아버지의 죄와 내 죄의 무게를 견주는 것을 멈추고 내 결정을 그 자체로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버지를 등식에서 완전히 뺀 후에야 가능해진 일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타라는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완전히 분리한 후에야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타라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의 그늘 속에서 혹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범주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끌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타라는 계속해서 기억 속 상황들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타라의 그런 행동은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상상 속의 것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혼자 해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모든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가족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며 위협받고 외면받는 상황 속에서도 타라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타라의 마음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일까요? 모쪼록 타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